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과 2030 싱크탱크 안테나 살롱이 함께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오늘은 첫 시간으로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Z세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도토님, MZ세대가 도대체 뭔가요? 아니 MZ세대를 MZ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MZ세대, MZ가 뭐예요? MZ세대, 사전적 정의로는 한 1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칭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는 게 흔히 말하는 MZ세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애들, 네. 요즘 애들. 그러면은 제가 딱 봤을 때 요즘 애들이라고 하면 네. MZ세대신가요? 네, 저는 MZ세대는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MZ세대가 20년에 걸친 세대를 아우르는 통칭이어서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광범위한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이제 아쉽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는 MZ세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제 앞에는 밀레니얼 세대와 뒤에는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또한 또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저는 후기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그런 세대. 나이가 많은 밀레니얼 세대. 그쵸. MZ 중에서는 중간에 속하는 중간에 그런 속하는. 네. 중간. 현재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20년에 걸친. 그럼 콜레터님은 MZ세대 세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디 구간이세요? 저도 네. 에이미님이랑 동일하게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0년대 초반부터니까 제가 30 초반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막차 탄 MZ세대. 그러니까 Z 앞에 M의 뒤에, 그러니까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나이입니다. 중간. 왜냐면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MZ세대 그 구간에서 MZ 그 구간에 없다. 손 한번 드실까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MZ세대 구간에 자기는 들어있다. 손 하나 둘 셋. 네, 저 이건- 없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저는 MZ세대 막차를 탄 사람으로서 저는 앞에 팔이 이렇게 있는 딱 이제 그 때문에 막차를 탔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너가 왜 MZ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난 유란등님이 MZ인 줄 몰랐네요. 저도 쓰게 말았네요. 그러니까 재밌게는 이 사회가 MZ세대가 제일 중요하고 MZ세대가 사회 주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MZ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MZ세대를 묶어서 규정을 하려고 할까요? 다른 말로 예전에는 밀레니얼 세대, G세대, 그전에는 88만 원 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밀레니얼과 젠지가 합해져서 MZ세대라고 사람들이 통칭을 하면서 이 MZ세대에 대한 관심들을 자기네 걸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MZ세대를 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걸 누가 규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규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유행을 하니까 그게 언론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이 많이 규정을 하니까 그게 다시 또 유행이 되기도 하고 돌고 도는 것 같은데,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 저희 아이들이 쓰는 소셜 미디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통칭되는 이유는 소비자군으로 엄청나게 급부상했고, 또 직원들에서 하나의 무시 못하는 되게 중요한 그룹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예전에는 그 포션이 한 20에서 30%라고 하면은 약간의 소수 그룹이었는데 예를 들어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말하자면 사회 메인스트림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밀레니얼이라고 하면 다들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밀레니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MZ세대인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지만 자, 뭔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장님도 나랑 같은 세대라라고 엮이는 요 상황에서
아샤님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보다는 이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불편이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건 아닌데. 네. 왜냐면 부장님과 제가 경험한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묶어버리면 부장님과 저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콜레터님은 이런 MZ 세대가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서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MZ세대 입장으로서는 G세대와 M세대 좀 분리가 되지만은 MZ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피곤할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 이렇게 정체성 그룹을 나누면 결국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화된다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령 차이가 40대 초반과 20대 초반이 이렇게 묶였을 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뭔가 갈등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근데 왜 묶여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재밌게도 이게 사람들이랑 좀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에 이거 봤어? 라고 얘기하면 요즘 페이스북 안 하는데요? 인스타 하는데요? 그럼 인스타 하는 거 봤어? 또 이러면은 또 이제 G세대들 저희 요즘 틱톡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규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소비사이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를 소비를 하는지로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틱톡 세대, 페이스북 세대, 인스타 세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그 세대를 좀 일단 저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게요. 내가 이거 제일 너무 슬프다. 네. 이 올드 제너레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사실은 X세대라고 했었어요. 우리 저가 93학번인데 이 X세대들, 이 싸가지 없는 X세대들이라고 윗세대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근데 이제 X세대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MZ세대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MZ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예, 그런 거죠. MZ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해야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도 같이 일을 잘 해나갈 수도 있고 이 MZ세대를 이해해야 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물건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를 오늘 좀 이해시켜 주세요. MZ는 무엇인가? 사실 X세대가 우리나라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방향이 일어났었거든요. 오렌지족이라는 이런 네이밍도 생각나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면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찢어진 청바지면 왜 어떤 게 좋으세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세대였었는데 그 X세대 분들이 MZ세대 부상하고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건 거죠. 맞아요. 혹시 X세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압구정 오렌지족에 대한 이제 기사를 딱 봤는데 딱 봤는데 저분들도 그러면 저 세대에는 지금의 MZ처럼 기업에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고 아까 말한 요즘 애들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번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윗세대와 나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제가 이제 10대랑도 지금 다르잖아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윗세대들이 좀 더 집단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사회생활에 더 경험이 많았던 세대였다면 저희 같은 20대들은 조금 더 개인을 중시하고 각자의 자아를 중시한다고 할까요? 반면 이제 MZ세대 후에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도 활성화가 되고 저희보다 훨씬 더 나아가 우선시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MZ세대들은 그룹 활동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 불편한 게 싫은가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룹 활동은 좋지만 그룹 활동 과정에서 나를 잃으면 싫어. 이게 굉장히 강한 세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있어야 그룹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다른 시선이지 않나. MZ, 또 다른 MZ. 뭐가 윗사람하고 달라요? 저 같은 사람하고? 일단은 네. 사회적으로 이건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규칙
이나 그런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 왜 그래야 되지? 근데 그 질문이 하기 싫어할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왜 그래야 되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조금 위에 분들은 그 질문 던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기 싫은 거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식 문화라든지 네, 그런 것들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식 문화라는 어떤 주제를 봤을 때 회식 문화 싫어 저녁 시간 왜 침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윗세대 같은 경우는 회식 문화는 조직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 시간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당연시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노답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회식도 그렇고 또 네. 뭐가 있어요? 회식도 그렇고 이제 상사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드는데 아하. 그 그냥 설명을 안 일단은- 해줘요? 설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기성세대 분들은 시키면 해야지. 시키면 일단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계신데 사실 이해가 돼야 하지 우리도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휴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휴가 쓰면은 선배로서 어디가 뭐해 막 물어보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 와이프와 아내와 함께 여행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면은 가서 너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MZ 세대 네, 분들은 그럼요. 사생활? 왜 휴가를 왜 물어보지? 네, 라고 사생활 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 저 너무 사생활 침해했네요. 저는 너무 우리 팀원들의 궁금한 게 많아요. 준호님 미안합니다. 역시 회사 생활. 역시 회사 생활. 그리고 MZ 세대로서 윗세대랑 뭐가 자신은 다르다. 표현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MZ세대 다룰 때 거의 의외성,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세대별로 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는데요. 아니 준호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라든지 무엇이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자유롭게 회사 얘기하시는 생활인데. 괜찮아. 네. 예를 들어서 준호님은 MZ 세대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약간 할아버지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할배 MZ로서. 할배 MZ.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지 뭐 등산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저는 기자니까 기자 같은 경우에 도지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라면 까 이게 그러니까 꼭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되게 즐겁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게 어디 있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표현을 이렇게 잘 한다라는 것과 그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대화가 안 통하면 이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느낄 거고요. 네. 근데 이야기해 주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세대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뭔가 잡히지가 않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대들한테 어떠한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소비를 시켜야 되고 소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MZ세대는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랑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자기의 컨텐츠를 소구를 시켜야 되는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해진 게 X세대도 그때 당시는 새로운 신인류의 출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그 X세대에 대해서 산업계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것들을 좀 해결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새로운 세대는 나타나는 거고 사실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은. 왜냐?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새로 생겨난 현상들이 뭐냐면 삼성, LG 모든 대기업을 포함해서 IT 기업들이 CEO가 젊은 직원들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소통의 창구, 소통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이렇게 보너스 왜 이 회사는 보너스를 주는데 우리는 보너스 더 높이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도 예전 같았으면 완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IT 플랫폼 대학생들 저희 조카 보니까 에브리타임이라는 걸 다 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교수들과 그 수업에 대한 평판들을 그냥 다 보고 애들이 그 수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를 보면서 이 회사의 기업 문화나 조직 문화를 다 알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도 서로 다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각 언론사의 여러 가지 문화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의 독점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가 권위나 정보를 가지고 독점화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직원들, 이제 밀레니얼 직원들한테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좋은 거야라고 하면 소비자들 다 끌고 가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의 정보가 개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개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평등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알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정보를 이제는 그냥 인터넷만 키면 모두들의 어떤 평가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갑과 을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수평적인 관계고 존경하는 사람은 있지만 무작정 따라야 하는 갑은 없어 라는 게 기본적인 MZ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이미지를 안 심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는 좀 더 수평적이고 열려있는 기업이야 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어떻게 보면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트북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면서 어디서든 쉽게 IT를 접속할 수 있고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콜렉팅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말씀 주신 대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이미 사회 자체가 정보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저변이 다 마련이 된 건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질 수 있는 일방향성의 명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조차도 이제는 IT 신인류들의 출현을 통해서 오히려 또 다양하게 독점성이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